저는 대학에 스마트팜 학과가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스마트팜 학과도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연암공대, 뭐 지방에 있는 이런 대학들이 스마트팜 학과들이 과거에는 이제 농업과에서 결국은 이제 IT 관련된 부분이랑 같이 접목해서 그것도 하나의 이제 뭐 융복화 학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시대적으로 그렇게 스마트팜 관련된 학과를 만들고 또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또 아까 정부 자금 지원을 뭐 받았다 말씀하셨는데 정부 정책이라든가 그 시설 자금 관련 이런 부분에서는 자금 지원이 많이 좀 되고 있나요? 어떠세요?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결국은 이제 지방자치에서 최우선적으로 정책을 내세우는 것들이 인구 감소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이주했을 때 그 젊은 세대들한테 많은 자금을 좀 지원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나 경험들이 약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 지자체에서 농업 관련된 부분들 또 스마트팜 관련된 부분들에서 많은 지원을 좀 해주고 있고 지방마다 틀리는데 어느 도시에서는 뭐 주택자금 뭐 1억 그리고 시설자금 관련된 부분들 2, 3억까지도 대출해주고 그런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오게 되면은 그 지방에 또 인구들이 또 증가하고 지금 최근에 제일 힘든 부분들이 농사 지면서 인력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3D 관련된 농사 관련된 부분들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짓는 상황에서 동남아에 있는 인력들이 많이 수급되고 있는데 그들을 사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성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일당 10,000원을 주면 옆에서 12,000원을 주면 의리 뭐 이런 것들 상관없이 그냥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베이스의 스마트팜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들이 어려운 점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미래 발전, 미래 비전이 있는 그런 산업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귀농, 귀촌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연관이 있습니다. 귀농, 귀촌하면 이제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좀 자금 지원 받는데 맞습니다. 저는 귀농 귀촌할 때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뭐 금액도 그렇게 뭐 2억, 5억 그렇게 많은데 최초 시작할 때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 갖고서 시작을 해야 되나요? 그거를 이제 나누기는 참 어려운데 한 1,000평, 한 2, 3,000평 이상, 또 2만 평, 3만 평 이상 이렇게 한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평 이상, 2,000평 정도는 그야말로 지역에서 농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10,000평, 2만 평 이상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형. 그리고 나머지 한 중간에 2,000평에서 한 5, 6,000평에는 그런 큰 기업으로 가기 위한 정도의 중간 정도 레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판매할 곳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팜의 장점은 365일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강점이 있다는 것이고 또 단점은 전기료 또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가격이 기존 노지에 있는 제품보다 한 20-30% 많게는 30-40% 정도 비싼 게 단점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스마트팜이라면 기본적으로 핸드폰이라든가 약간 좀 스마트한 기기를 이용한 농사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죠? 인건비를 최소화시키려고 이 스마트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을 통해서 조절과 통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온도가 높으면 줄이고 또 문을 개폐한다든가 또 열고 닫는 부분들 또 그리고 온도량이라든가 그 수질에 관련된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생산할 때랑 재배할 때 자동화 시스템으로 된 데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적을 수 있는데 자동화가 안 되는 반자동이나 수동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이 적게 들어가면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초기 투자 비용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는 이제 그 중간 입장인데 수직 농장에서는 스마트팜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재배에서는 생산할 때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스마트
본 전망 그리고 또 앞으로 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신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준비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좀 조언의 말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뭐 준비사항 같은 거 아니면 그렇게 좀 스마트팜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께 우선은 농사를 직접 지어봐야 된다. 또 하기 전에는 최소한 기존에 스마트팜을 농사를 졌던 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실제 본인들이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자금 계획이 있을 때 예산보다 많이 들어가요. 예산보다. 그래서 자금 계획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그리고 판매 루트 관련된 부분들은 B2B를 하기에는 바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B2C는 라이브 커머스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연간 구독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초기에 시장을 좀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력이 생겼을 때 B2B를 통해서 샐러드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샐러드 프랜차이즈 또는 B2B의 그 대한민국의 유명한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을 확대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농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제 스마트팜에 대해서 우리 정은성 박사님 모시고 인터뷰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우리 정은성 박사님이 여러 군데 강의를 하십니다.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